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지원이 그 투자 환기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 좀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환기 종목 지정 전하고요. 환기 종목 지정 후하고 좀 우리가 그 매지원을 느끼는 어떤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게 좀 많이 변화하고 있죠. 자, 어떻게 많이 틀려졌는가? 네,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음, 우리가 진짜 그 매지원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요소 부분하고요.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액티브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해서 꼭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매지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서의 계속적인 성원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현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항상 이 자료와 정보와 사인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셔서 모아를 한번 하세요. 네,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후티 반군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말의 뉴스로도 이제 떠오르고 그래서 사실 좀 전체적으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이번 이란 전쟁권에 그래도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쪽에만 좀 타격이 더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지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강점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5사업년도 영업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업손실을 지금 당장 줄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환기 종목으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매지원 관련해서 유대나필 관련해서 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에 상황이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뭐니 뭐니 해도 지금은 여하튼 그 적자를 보이고 있어도 약은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 쪽에 역시 기대를 크게 걸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지원 공지사항에 가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사실 그 지수 관련주에서 150 지수 관련주에서 좀 일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매지원으로서도 벤처기업을 인증을 획득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네. 결국 이제 이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서 자금을 투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증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매지원 측에서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그 살펴보시다시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조처를 한기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놨다.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처기업 인증 획득이라는 건도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의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지온을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수급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벼워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출이 되면서 아무래도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는 물량이 좀 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거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지금 보시면 외인 기관 물량이 이렇게 크게 안 나와요.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공매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공매 절대 수량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1, 2만 주 정도. 공매도 비중은 좀 거래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좀 공매도 비중은 여전하지만 공매도 수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공매도 보유 잔고로 볼 때는요. 보유 잔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전반적으로 공매도 신규 공매도 플러스 마이너스 숏 커버링에서 나오는 게 공매도 잔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해지고 있다는 것은 공매도 압박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코스피 150 지수에서 편출되기 이전에 갑자기 증가했던 대차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네,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대차가 그렇게 쉽게 늘지 못할 겁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서 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공매나 대차의 부담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 그리고
외인 매도나 뭐 기관 매도 이런 것들은 일단 패시브 거는 전부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 부담이 이제는 덜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점은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 투자한기 종목은 바로 벗기진 못하지만 물량 부담이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간 진짜기 때문에 결국 이제 허가건이 매지원의 주가를 좌지우지한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뭐 후티 반군이 이란 전쟁에 좀 참전을 한다, 막 그런 건에 대한 이야기 뉴스가 나온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좀 처지겠지만 매지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섹터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물량 부담이 좀 가벼워졌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큰 매는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매는 맞았기 때문에 일단 흔든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가는 정도의 급락 패턴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좀 자리를 잡은 연후에 시세 상승을 다시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3천억짜리 PRV 티켓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재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지원과 관련돼서 긴급한 재료나 정보는 제가 계속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드릴 겁니다. 네, 매지원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 드릴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대안을 한번 짜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